안녕하세요, 이수미 여사님. 대구에서 올라오셨죠? 네, 반갑습니다. 이수미입니다. 네, 서울에서 자주 뵈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오늘 서울에 올라오면서 저 강화문에 갔습니다. 네. 예, 강화문에 들렸을 때마다 제가 항상 생각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강화문에 오면 강화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수도의 관문이며 대한민국의 수도의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강화문의 옆에는 대한문이 있고 대한문 안에는 우리나라 고궁의 덕수궁도 있고 가장 애국인도 많이 지나가는 강화문을 저도 서울 올 때마다 그 길을 지나옵니다. 강화문을 말 때 저는 가슴 앞에 참 가슴에 맺히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서울 강화문은 도대체 정체성이 뭘까? 왜냐하면요, 3년 전에 참 비극의 사건이라면 참 큰 비극이었죠. 온 국민이 기억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 세월호 사건에 자식을 둔 부모로서 가슴 아프지 않은 부모님 없고 다 국민도 함께 참 애도의 뜻을 표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응? 세월호 사건은 누가 뭐래도 참 해상 사고일 뿐입니다. 국난의 사고가 아닙니다. 해상 사고라기 하기는 엄청난 큰 사고였죠. 그렇지만 이미 사고는 사고일 뿐입니다. 3년이 지난 이때도 아직도 강화문에는 세월호 천막이 있고 노란 리본이 달려 있습니다. 응? 사고를 당한 유가족에서는 평생 가슴에 맺히고 그 안타까움과 애절함이 가셔지겠습니까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하나의 해상사고를 그걸 평생 정치에 발목을 잡거나 정치에 이용하거나 한나라의 국가 대통령, 국가 원수 대통령을 탄핵의 대상으로 몰아갔을 때는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비록 저 개인 이수미 혼자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도 그에 대해서 개탄할 겁니다. 대통령 경선 토론에서 참 모 야당 후보에는 아직도 참 양복 재킷에 노란 리본을 달고 있을 때만도 저는 그 대선 후보의 노란 리본을 보면서 그 후보는 그 노란 리본을 아직 3년이 지난 이때 가슴에 달고 있는 그 의미를 좀 묻고 싶습니다. 왜 이 나라 대권을 잡겠다고 당당히 외치고 있는 야당 후보는 왜 가슴에 노란 리본을 아직도 달고 있는지 그 본인한테 직접 묻고 싶습니다. 그게 나는 아직도 세월호 사건의 변호인이다. 세월호 사건에 평생 이분들을 안고 가야 된다 하는 무슨 그거를 심볼로 시위하는지 모르지만 참 쉬운 말로 한 가정에 부모가 돌아가시도 3년 리본 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서거해도 3년씩 리본 답니까? 대권 후보가 취할 매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분들은 그러면 국민들한테는 그 노란 리본의 의미를 뭘 전달하는지, 저는 그게 이제는 그분이 처음에 해상사고를 했을 때 노란 리본 쓸 때는 하나의 국가의 리더로서 국가의 책임 있는 공인으로서 하나의 매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도저히 어떤 의미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자, 세월호는 참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단순한 민간이 경영하는 해상사고입니다. 분명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기관의 해상사고도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양 작업이니 세월호 사건이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했을 때는 세월호 사건 7시간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말하자면 세월호 사건도 대통령의 탄핵에 한 몫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비교하십시다. 2002년에 연평해전에 우리 해군 용사들이 북괴의 북침을 받고 무차별 난사해서 해군 용사들이 순직을 했습니다. 해군 용사는 군에서 애국자로서 순직을 한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울에 방문했을 때 전쟁 기념관에 갔습니다. 2002년 그 당시에
연평해전에서 무차별 사격당했던 그거 뭡니까? 군함에 네. 총구멍을 보고 정말 꽃다운 젊은 청년이 나라를 지키러 와가 해군들이 수십 명이 전사했던 소리를 듣고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 공평한 원리로 말하자면 세월호는 수학여행 가다가 꽃다운 젊은 학생들이 소녀들이 참 해상 사고로 아까운 목숨 잃었습니다. 분명 가슴 아픕니다. 자, 연평해전은 꽃다운 청년 아닙니까? 남의 집 귀한 아들 아닙니까? 다 귀한 집 아들이고 참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굳이 보상 문제를 따져보자면 연평해전에서 사온 해군 용사들은 3,500만 원 받았다는 신문 보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호는 5억 내지 8억, 10억 그것도 모자라서 세월호 특별법을 지금 한다고 진정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에서 죽은 애들을 학생들을 국립묘지에 묻혀야 예, 우리나라 국법이 없습니까? 누가 만든 법입니까? 그리고 참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서울시청 앞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죽은 낙골당이 있다면서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시청 안에.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법이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세월호 민간 해상사고는 국가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만큼 대통령을 탄핵까지 몰락하면 그렇게 이슈화시킨다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입니까? 그리고 저는 5.18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마 까마득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5.18 그 당시에는 5.18 항쟁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대통령부터 민주화 운동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뭐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 사고를 다 제가 일일이 다 기억하고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만 집어만 하더라도 5.18 가산점 참 여러분 지금 엄청난 젊은이들이 취직시험 치려고 공무원 시험 치려고 3년 5년 도서관에 고시처럼 막혀가지고 수십 대 1 수백 대 1에 머리를 숙이고 공부를 합니다. 자, 시험에 카트라인에 갔다 동점에도 떨어지는 게 시험이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10점 가산점 그러면 같이 공부한 젊은 치들은 얼마나 거기서 허무감을 느꼈습니까? 자괴감은 말할 것도 없죠. 자, 취직에서도 10점 가산점 그 사람들한테만 다 그런 혜택을 준다면 영원히 5.18 가산점 밀려가지고 선의에 경쟁했는 젊은이들한테 얼마나 자괴감 빠지고 속된 말로 살만 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청년 일자리가 얼마나 엄청나게 경쟁 속에서 젊은이들이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공무원 9급 5급 시험 치는데 낙타 바늘구멍입니다. 그럴 때 그나마 5.18에 가산점까지 주고 우리나라 처음보다 세계에서 몇째가는 아주 빚더미에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특별법이니 참 없는 법. 뭐 사건만 터지면 특별법입니다. 왜 이렇게 5.18은 이렇게 무슨 강주시민법입니까? 대한민국법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그런 조항이 특별법이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지금은 모두 국민들이 공분을 살 대상입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 때는 5.18 가산점에서도 아주 용단 있게 파헤쳐야 됩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국법이 있고 헌법이 존재하는 법치국가입니다. 헌법에도 없는 특별법. 특별법 누가 만듭니까? 그러면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군에 보내고 싶습니까? 피 같은 아들, 참 사회에서 꽃도 못 피워보고 우리가 좌파 세력에 어이없이 헌법이 있어도 헌법의 혜택을 못 받고 법치국가이면서도 무법천지로 이렇게 나라를 쑥대밭처럼 만드는 게 불과 지난 해입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대한민국 헌법대로 자행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야 우리는 요번에 말로 정말로 진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킬 수 있는 보수 정당이 대권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국민들이 결기가 있다면 지금 어떻게 보수에서 제대로 정책
수립도 하지 못하고 정책 비전도 제시지 못하는 우후죽순처럼 응? 날뛰는 오합지졸로 날뛰는 저런 보수 정당의 군소 회원들만 건드리는 아무 무책임한 저런 보수 후보들은 응징해야 됩니다. 국민이 응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연코 단일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좌파 정권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보수 정당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이 합심해서 단결해서 총결기해서 단일 후보에 목소리를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5.18이든지 세월호든지 박근혜 대통령 억울한 탄핵을 재조명하고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또 무너집니다. 지금 만일 우리가 요번에 보수 정당에서 대권 승리해서 대통령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제까지 탄핵은 탄핵이 아닙니다. 국민이 다 탄핵을 당합니다. 온 국민이 탄핵의 대상이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좌파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만 만약 우리가 보수에서 대통령 당선이 되지 않으면 국민들도 기표가 못 삽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참 어이없는 거는 대통령의 출사표를 던지는 야당 후보가 안보관이 그렇게 흔들리고 정립되지 않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어떻게 대한민국 국방을 맡기고 안보를 맡기고 대한민국을 통째로 맡깁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발 뻗고 자랐고 국가안보관도 투철 앉은 대권 주자한테 대통령 자리를 내준단 말입니까? 차라리 죽어야지. 대한민국에서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응? 19대 대통령이 우리 보수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5.18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그 치달거려 한다고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도 그 일은 깨끗이 정말로 세탁기에 돌린다 말듯이 깨끗이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에 구석구석 썩은 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잡초는 뽑아야 되고 썩은 것은 도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벌써 자경에 물들었습니다. 자경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도 방공법이 있어가지고 연자전에 있어갖고 아예 학교 다닐 때는 방공방첩하는 게 무슨 학교 숙제장처럼 벽에 붙었습니다. 지금 방공방첩하는 게 없습니다. 젊은 애들은 방공이 뭔지 방첩이 뭔지를 말았습니다. 방공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이고 방첩은 간첩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간첩을 잡다는 그게 없습니다. 우리들의 학교 다닐 때 방공방첩은 아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무나 국민들이 가슴에 각인돼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방공방첩관이 없어요. 구석구석이 자경이니 좌파 세력이니 종북이니 친북이니 반민이 그것도 모자라서 언제부터 어느 대통령이 만들었는지 기업마다 언론마다 교육마다 노조가 생겨가지고 이 나라에 전부 다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기업을 발목 잡고 언론은 전부 좌파 세력의 노조가 해가지고 옳은 공평한 공정한 국민의 알거리를 보장해주지도 않고 편파 방송이나 하고 어제 그저께 참 속 시원했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가 종편이 무엇이냐 종일 편파 방송하는 게 종편이다. 그렇게 그 말은 언론도 혁파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보였습니다. 사법을 개혁해야 되고 언론도 개혁을 해야 되고 노조도 개혁해야 되고 우리나라 100년 대계인 교육도 노조가 개입 교육원 노조가 있으면 뿌리 뽑아야 됩니다. 학교 선생도 국가 공무원이면 정당하게 제자를 가르치고 100년 대계의 꿈나무를 가르치는데 사심이 없어야 되고 월급 받고 녹을 받으면 착실히 녹을 받는 값을 해야 되지. 빨개 키우는 교육을 왜 가르칩니까? 대한민국을 말아먹자는 겁니다. 100년 대계가 아니라 100년 대계 안에 대한민국 우리 후손들한테 자경교육 시켜가지고 공산을 시켰다는 죄입니다. 그런 선생들은 목을 날려야 돼요. 저는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로 열어진 가슴으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여 가지고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대한민국이 바로 정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반드시 이수미 여사님의 말씀대로 좋은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